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죠. 원래 55만 명분이었는데 얀산 백신으로 100만 명분, 2배입니다. 이게 나흘 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오늘 새벽에 시작된 접종 사전 예약도 되게 경쟁이 좀 치열한가 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천은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 추세 좀 볼게요. 이틀 연속 400명대 내려갔고 어젯밤 9시까지 상황 보니까 오늘도 500명 안 될 것 같네 보니까요.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예. 야외 활동이 늘어나서 바이러스 생존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감소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수요일 이후에 조금 추이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최근에 경각심이 해이해지면서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확진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무증상과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확산세의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원래 미국에서 55만 명분 우리 군 장병위에서 그러니까 미군들과 접촉하는 그 정도 용도로만 지급한다. 그 분량만. 근데 이게 2배로 들어오네 보니까요. 100만 명분이면. 이게 얀산 백신이죠, 이게? 예. 네, 얀센 백신이 기존에 50만 명분이 아니라 100만 명분이 도입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세 이상의 이제 국방 관련 관계자와 가족이라든지 예. 예비군 민방위에게 지금 100만 명분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이 가능하고요. 예. 특히 이제 현역군인 같은 경우는 이미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희귀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얀센 백신 이외에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상자가 이게 300만 명이 넘죠? 지금 얀센 백신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사전 예약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300만 명분이 넘으시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제 100만 명분이 사전 예약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7월부터는 대상자 순으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의외로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걸 인기란 말 하긴 그렇지만은 경쟁률이 높은 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우선 얀센 백신이 1회 접종으로 가능하고요. 예. 또 남아공 같이 변이에도 좀 더 좋은 백신으로 되어 있고 희귀혈전 빈도도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더 좋고 또 아무래도 백신을 좀 빨리 맞고 싶은 열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얀센 백신 특징이 이게 2번 맞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회로 접종이 끝나고 예방 효과도 아스트라 유사하게 한 67%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이 좀 힘들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보관하는 게? 얀센 백신은 우리가 일반적인 냉장 온도에서 3개월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이나 보관도 좀 원활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많이 있는 백신이네요 보니까요. 한 번 맞을 수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얀센 백신은 처음이니까요. 이른바 이상 징후 또는 부작용 이런 우려가 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얀센 백신도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희귀혈전형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1,000만 명에서 30명 정도로 빈도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40세 미만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대부분 1주에서 2주 사이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3일 이상 진통제로 호전이 되지 않는 심한 두통이라든지 시야가 흐려지거나 의식이 나빠지거나 심각한 호흡곤란이나 흉통, 그다음에 다리가 붓는다든지 접종 부위 이외에 출혈이나 멍이 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 진료를 받는 것이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얀센 백신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방역 당국이 원래 그 1차 접종 상반기 목표 그 1,300만 명이었는데 더 늘어나겠네요, 보니까요. 목표치가.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가 1,300만 명이었는데 예상치 않게 미국에서 얀센 백신이 100만 명분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서 위탁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1,400만 명까지 지금 접종을 가능한 상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도 그 새로 들어오네요, 보니까요. 네, 그렇죠? 모더나 백신도 5만 명 정도가 지금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으로 파이저 백신과 동일한 조건이고 4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예방률이 매우 높아 94% 예방률을 갖고 있고 부작용은 뭐 화이자와 유사하게 국소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조만간 국내에선 7월 이후에는 충분한 백신 수급이 기대됩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주 간격으로 2번. 맞아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뉴스에서 그 인센티브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정부에서 이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오늘부터 제공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직계 가족이 원래 8명까지 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에 관계없이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했다면 더 많은 인원이 직계 가족 모임을 할 수가 있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한쪽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공원이나 공연장 등의 할인권 행사도 가능하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1회 접종된 경우에 지금 접종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60세 이상의 분들은 이런 뭐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방 접종이요. 이게 이제 2차까지 다 완료하지 않고 1차까지만 해도 그 모임 제한 완화되는 거 맞죠? 이게요? 네, 맞습니다. 모임 제한도 지금 가능한데요. 식당이나 카페 인원 제한도 제외할 수 있고 특히 뭐 공원이나 이런 등산로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누가 백신 접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넓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요. 또 대면 종교 활동 참여 같은 경우에도 인원 기준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만일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소모임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인미 교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정책, 방역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조금 2분기에 동의율이 낮아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고려하면서 많은 접종률의 동의율 상승 작용을 분명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맞겠다는 그런 격려도 되었는데 지금 1회 접종만 가진 경우는 지금 사실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인도발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저는 꼭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뭐 10시 이후에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만일에 야외에서 어떤 음주라든지 그런 모임을 젊은 층에서 많이 갖게 된다면 무증상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정부가 좀 잘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까 그 얀센 백신 관련해서 이제 오늘 새벽 0시부터 그 예방 접종 이제 그 접수를 받는 건데 예약 접수를 받는 건데 이게 이거 봐서는 보니까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달에 우리가 접종 동의가 조금 낮았죠. 61% 정도밖에 되지 않다가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7.7%가 증가해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백신을 주변에서 맞는 것도 있고 또 인센티브도 영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인식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0% 가까이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복권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백신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동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천은미 교수께서는 그 다른 뭐 인센티브 그런 아이디어 좀 제공하실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요? 예. 저는 뭐 인센티브보다는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백신을 조기에 수급하는 것이 가장 동의율을 올릴 수 있고 빨리 접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7월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연령층에서 예약제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백신 수급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백신에 대해서 다른 나라처럼 거부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접종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른바 그 노쇼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 맞는다고 했다가 안 나타나신 분들 그 백신을 이제 대신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잔해 백신 이건데 이게 보니까 인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이거? 네, 우선 젊은 층에서 여름에 휴가나 이런 모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노쇼 백신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60대 이상에서 남는 여분의 백신을 아마 정부가 곧 저는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쇼 백신도 이러한 기대치만큼 여유분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도 많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초반에 많이 느꼈던 그런 불신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접종 후에 말씀드렸듯이 한 2주간은 잘 본인의 증상을 관찰해서 조기에 진단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